아까 부분에서 현재 뷰만 체크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제일 마지막 걸 따라가거든요. 마지막 거 있는 걸 따라가고요. 이걸 선택하고 열기를 해서 넣으면 일단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데 3D 뷰를 한번 볼까요? 없네요. 없거든요. 여기서 보면 없고요. 2층에서 보면 2층에도 없어요. 1층에서는 있죠. 자, 그러면은 클릭하고 레벨을 조정하고 싶은데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 대신 나중에 이제 보실 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경에 대한 거가 있고 전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얘를 컨트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작업하시면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는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링크 하는 항목 중에 링크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CAD 형식, CAD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CAD 형식에 대한 부분이 요게 쫙 다 있고 저장된 경로에 대한 부분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얘를 제거 또는 뭐 업로드 해서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업로드는 잠시 빼놓는 겁니다. 경로는 그대로 다 있고요. 업로드 한 상태에서 놓으면은 가상물은 없어지죠. 그렇지만 다시 링크해서 얘를 클릭하고 다시 로드를 하게 되면요. 경로는 똑같다고 라는 전제하에 확인을 누르면 다시 올라오죠. 근데 얘를 제거를 해버리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경로도 없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업로드 할 때와 제거를 할 때 또는 가져오는 것과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주의를 해야 되는 거가 있죠. 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여기 있고요. CAD에서 자, 이 파일을 CAD에서 열겠습니다. 열고 여기다가 오늘 그려놓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레빗에서 얘를 다시 로드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요. 선이 보이죠. 근데 만약 이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업로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링크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이 링크는 CAD에서 엑스레퍼런스랑 거의 같은데 도면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레퍼런스를 요즘 상당히 많이 쓰시거든요. 옛날보다. 근데 도면을 하기는 그게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레빗에서도요, 레퍼런스 기능인 하고 유사한 이 링크 기능을 잘 쓰시면요, 도면화 하는데 유리하신 분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응용하기 나름인데, CAD에서 레퍼런스 쓰듯이 레빗에서도 링크 기능을 잘 쓰시면요, 도면이 바뀐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업버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역으로 또 링크하는 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준비된 게, 자, 사실은 지금 레빗에서 세팅한 거는 별거 없습니다. 레벨 정한 거고요. CAD 파일 불러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충렬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배치도나 그런 데서는 충렬을 지하주차장하고 연관해서 하는데 단위 세대, 그런 부분에서 충렬을 잘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레빗 같은 경우는 충렬을 가지고 가줘야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충렬을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는데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세대에 대한 구분, 세대에 대한 볼륨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다 보니까 만약에 해준다면은 이 외벽 센터선, 중심선, 그 다음에 세대 중심선, 또 여기 측벽 외벽선, 그 다음에 이 앞에 세대가 나가 있는 끝선, 코어 끝선, 이 정도만 이제 충렬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렬은요, 건축의 그리드라는 항목으로 있고요.
그래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리는 방법들은 뭐 다들 아시니까 그리는 방법이 있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캐드를 불러왔으니까 쉽게 가시죠.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딱 클릭하고 센터선을 클릭 하나 하면 버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제가 센터 최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 끝부분 앞에 코아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요쪽 요까지만 하시죠 일단. 근데 봤더니 선을 클릭했는데 다 조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쫙 늘려서 놓고, 얘도 네, 여기 하다 보면은 여기 선 찾아주시죠. 찾아주는 때까지.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영상을 나중에 공유하실 건가요?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튜브나 예. 이런 데 하시면은 예, 하죠 뭐. 예, 하죠. 아니면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충격 기능은 나중에 이제 많이 쓰이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는 위에 표기되고 어디는 밑에 표기되고 있잖아요. 요거는 간단한 게 이 네모 박스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나오죠. 여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열과 Y열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X1, X2, X3. 여기는 Y1, Y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모든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먼저 그립 레벨하고 축렬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면에다가 얹어놓고 볼륨을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그게 시트를 하나만 A1 네, A1을 하시죠. 일단 A1을 불러놓고 이층 도면을 얹습니다. 그러면 볼륨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단위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크죠. 지금 보면은 이제 100분의 1 들어왔는데 A3 정도 되면은 A1 기준으로 100분의 1이면은 한 50분의 1 정도? 요거를 축척을 50분의 1 정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배치도에서 도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은 축척을 정의를 하고 작업을 할 거냐, 작업한 다음에 정의를 할 거냐. 저는 축척을 정의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걸 우선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보시면은 만약에 축척을 아까처럼 100분의 1로 넣으면요, 버블 커졌죠. 그러면 이 버블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텍스트, 뭐 기타 요소들, 주석 도구들, 디멘전 같은 것들이 축척에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분의 1로 세팅해서 주석들을 다 표현했는데, 도면 얹어봤더니 5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글자가 확 줄어들면서 얘를 다 다시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크받고 검토하고 확인하다 보면은 중간에 계속 아웃풋 데이터를 계속 뽑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트에 만들어 놓은 요 미리 간단하게 배열할 수 있는 배열돼 있으면은 요 부분을 계속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볼륨이 들어갈 수 있는 레벨, 그 다음에 그 앞에 볼륨에 대한 축열 정도만 있으면은 배열하는 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럼 축척을 확인하고 그 축척에 맞는 부분을 50분의 1 놓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CAD 파일을 좀 더 볼까요? 이 링크에서 가져왔지만 이 부분을 좀 핸들링 할 부분들이 좀 생겨요. 하다 보시면요. CAD에서 보시면은, CAD에서는 이 클릭하면 특성창에서 이 정보들이 다 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 벽이, 좀 저기 하는데, 뭐 해서 콘, 이렇게 뜨네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콘크리트 벽을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선들이 많이 겹치고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CAD 파일, CAD 대상을 클릭해 보시면은 요 옆에 이제 조회라는 게 뜨거든요. 조회 부분을 클릭하시면 하시고 요 부분을 이제 CAD 선 같은 걸 딱 클릭해 보시면은 이 정보가 떠요. 유형, 레이어가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센터라고 돼 있고요. 자, 다음에 요 이제 구조체를 찍었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아까 CAD에서 찍어서 본, 콘, 이렇게 뜨죠? 요걸 보고서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얘 뷰에서 숨기기를 딱 클릭하면, 아까 콘 잡은 게 뷰에서 사라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시스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디 갔어? 가족 카테고리. 여기 보시면 이제 CAD 아까 가져온 파일 이름이 있죠? 그거를 확장해서 보시면은 레이어가 쫙 뜹니다. 쫙 뜨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아까 보셨던 이 콘만 살리고 싶어요. 요거. 그러면 모두 선택하고 나머지 다 끄고 콘만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은 요거만 남죠. 요걸 CAD 작업하실 때 레이어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CAD에서 정리해가지고 가져올 거냐, 레빗 안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실 거냐, 그거는 두 가지. 선택해서 바로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시성에서 내가 레이어에 대한 내 이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면은, 요 카테고리, 가져온 카테고리에 있는 그 해당되는 DW 파일에 대한 이 레이어, 체계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죠. 심지어는 여기서 요 내용들 있잖아요. 선, 패턴, 중간색, 이런 거가 있듯이 내가 선 색깔도 필요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죠. 빨간색 놓고,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바뀌죠. 요 정도 컨트롤을 하시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선이 잘 안 보인다. 색깔 진하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선이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제 선 굵게 되면 선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위에 가는 선을 보기. 가는 선을 봤다가 다시 클릭하면 굵은 선을 보기. 굵은 선은 실제 출력됐을 때, 그럴 때 실제로 요 정도 볼륨으로 보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선 조정을 하시겠지만. 근데 작업할 때는 이 굵기가 방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가는 선으로 보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구조체 모델링 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